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쳐야 도달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몰입해 있습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적당히 대충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영혼을 쏟아붓고 몰입할 때 비로소 남들과는 다른 결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출도 좋고 위생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수는 사람에 미칩니다. 어떻게 하면 지친 손님의 영혼을 치유할까? 이 생각 하나에 미쳐 있을 때 아이디어가 샘솟고 그 매장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생겨납니다. 오늘 저는 호황된 집착이 아닌 성장을 향한 올바른 광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공한 CEO들은 모두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한 분야에 미치면 손님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경청하게 됩니다. 그 몰입의 끝에서 손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인생 메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열정은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지 라는 타협은 열정이 아닙니다. 성공의 문턱에 가보고 싶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나 맛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손해만 보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멀리 보며 선순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손님은 진심을 받으면 반드시 지인을 데려오고 소개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넓히기 위해 꾸준히 독서하고 사색하십시오. 돈은 편리함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가치를 전하는 것에 몰입할 때 돈을 넘어서 진짜 보람이 찾아옵니다. 몰입의 경지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밟음 방식, 나기망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밥 먹는 것도 잊고 노력하며 즐거움에 빠져 근심조차 잊는다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미친다는 것은 단순히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온전히 즐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길을 가십시오. 내일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미쳐서 즐기는 자만이 진정한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열정에 불을 지피기 위해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손님의 기분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나에만 미친 듯이 집중해 보십시오. 손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십시오. 쓸데없는 걱정 대신 독서와 사색으로 폭을 넓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을 실행으로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발전해온 것은 무언가에 미친 사람들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며 즐거운 하루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람에게 미치고 가치에 몰입할 때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3. 9개 지세의 작전법 제3자와 연맹하다 시작하겠습니다. 4. 교지 내가 갈 수 있고 적도 올 수 있는 지역을 교지라 한다.
교지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들판이 넓고 땅이 평탄하여 쌍방이 서로 오고 갈 수 있으므로 마주보고 진을 친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지역이다. 두우는 이렇게 해설했다. 교지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여럿이라 교통이 단절되지 않은 지역이다. 하씨는 이렇게 해설했다. 교지란 평탄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교통이 사통팔달이어서 차단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상의 해설로 보건대 교지는 험준한 지역이 아니라 평야지대에 교통이 사통팔달인 지역이다. 설령 도로가 없어도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으로 내가 맘대로 갈 수 있고 적도 맘대로 올 수 있어서 누가 누구를 막을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교지에서는 어떻게 작전해야 하는가? 손자는 말했다. 교지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부대의 머리와 꼬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빈틈이 있으면 적에게 전달되면 꼬리가 먹힐 수도 있고 분할되어 포위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지원해 줄 수 없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들판이 넓고 땅이 평탄하여 사면에서 교전할 때 반드시 정거, 기병보병의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끊어지면 적이 그 틈을 타 공격할 수 있다.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양식 보급에 유리하다.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통지라 부르기도 한다. 고지대를 남향으로 차지하여 적을 기다리게 되므로 양식 보급로가 적에게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왕석은 양식 보급로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을 교지라 부르기도 하고 통지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지세에서는 부대가 직결하여 남향의 고지대를 선점하여 적을 기다려야 하므로 양식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대가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절대적인 요구는 아니다. 교지에서 군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머리와 꼬리가 이어져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식 보급로를 보호하려면 병력을 분할하여 지켜야 한다. 고지대 남향의 지형을 점거하려면 이 작전 역시 병력을 분할하여 다른 지형의 병력과 기각지세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주동적인 병력 분할은 끊김이 아니라 행군하거나 포진할 때 빈 공간이 없게끔 주의를 기울이면 적에게 빈틈이 노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오나라 왕이 손무에게 물었다. 교지에서 아군이 적의 부대를 차단하여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변경의 수비를 엄밀히 하고 통도를 확실히 끊고 관세를 강화해야 한다. 만일 아군이 대비하지 못했는데 적은 이미 국경을 넘었고 아군이 즉시 출병하여 응전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양쪽의 전력이 비슷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손무가 대답했다. 아군은 갈 수 없고 적은 올 수 있다면 아군은 병력을 나누어 매복시키고 소수의 병력이 성을 지키면서도 성을 지킬 마음이 없는 듯 의욕상실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적군이 오면 아군의 복병이 예상 밖의 기습을 가하면 됩니다. 5. 굳이 제후의 땅이 세 나라에 속해 있어서 먼저 차지하면 천하의 무리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을 구지라 한다. 구지에서는 외교를 맺어야 한다. 구지는 이해하기 쉽다. 제후의 땅이 세 나라에 속해 있다. 함은 곧 세 제후국의 적경지대라는 것이다. 중국어에 계명삼성이란 말이 있다. 아침에 수탉이 울면 세계성의 주민들이 모두 듣는다는 뜻이다. 바로 그것이 구지이다. 절강성에 구주시가 있다. 구주시는 세계성보다 하나 더 많은 4개 성의 적경지대에 위치했다. 절강성, 강서성, 안희성, 복건성의 적경에 위치하여 교통요지이자 물자의 집산지이다. 이곳은 슈퍼구지인지라 아예 사통팔달에 사거리 구를 사용하여 예로부터 구주라 칭했다. 4개 성을 통과하는 사거리, 5개 도의 우두머리 라는 속담이 빈말이 아니었다. 그 구지는 왜 먼저 차지하면
천하의 무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을까? 여기서 천하의 무리란 여러 제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와 적국 옆에 제3국이 있다. 먼저 구지를 차지하면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3국의 도움을 받아 2대1의 형세가 되니 우리나라의 승산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구지에서는 외교관계를 맺으라는 것이다. 매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과 내가 비슷한데 겉으로 제3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먼저 그곳에 이르는 군대가 제3국의 도움을 얻는다. 오나라 왕이 손무에게 물었다. 구지는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 아군이 만일 길이 멀고 늦게 출발하여 비록 주마가편으로 질주해도 앞서 도착할 수 없으면 어찌할까? 손무가 대답했다. 구지란 제후의 땅이 세 나라에 속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인 지역입니다. 아군과 적군의 전력이 비슷하고 곁으로 제3국이 있습니다. 이른바 앞서라 함은 필히 먼저 특사가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제3국과 약속하여 친선관계를 맺으라는 것이니 비록 병력이 늦게 도착해도 제3국은 이미 우리 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3국에 지지가 있고 적은 우방을 잃었으니 우리가 제3국과 기각지사를 이루고 북소리를 크게 울리며 일제히 공격하면 적은 놀라고 두려워 감당할 바를 모릅니다. 구지에 먼저 도착하여 그 지역을 선점해야 함은 꼭 군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외교사절이 귀중한 선물을 들고 인족국으로 찾아가 동맹을 맺어도 된다는 것이다. 군대가 늦게 도착해도 동맹을 이미 맺었기에 두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하면 적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곧 목용편에서 말한 바 최고의 전략은 적국의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다. 6. 중지. 적의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 성읍을 많이 등진 지역이 중지이다. 중지에서는 약탈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돌아오기 힘든 지역, 중지는 경지와는 반대이다. 적국으로 깊이 들어가 등 뒤로 적국의 성읍이 많으니 본국으로 귀환하기가 쉽지 않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각오를 단단히 한다. 귀국이 매우 힘든 지역이니 단념하고 오로지 전심전력으로 싸울 생각만 하면 오히려 의지력이 강해지고 사기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백기가 초나라를 공격할 때, 아기가 제나라를 정벌할 때 모두 적국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작전을 전개했으니 곧 중지에서 싸운 것이다. 중지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약탈한다. 무엇을 약탈할까? 양식과 물자를 탈취한다. 적국으로 깊이 들어갔으니 본국으로부터 보급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탈하여 현지 도달하라는 것이다. 오나라 왕이 손무에게 물었다. 내가 병력을 이끌고 적국 깊숙이 중지로 진입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갔기에 식량 보급로가 끊겼다. 귀국하자니 상황이 힘들고 양식을 현지에서 조달하자니 적국이 엄밀히 지킨다. 어찌하면 좋을까? 손무가 대답했다. 무릇 중지에 처하면 병사는 용감해지고 물자 보급이 끊기면 약탈하여 먹습니다. 병사들이 곡식과 옷감을 탈취하면 모두 상부에 바치는데 많이 탈취한 자에게 상을 주면 병사들은 귀국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만일 군대가 귀국하고자 한다면 단단히 경비를 서면서 도량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 적에게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적은 아군의 보급로가 원활한 것으로 의심하여 살그머니 요충지의 수비를 줄이거나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아군은 가벼운 전거를 끌고 질주하여 입에 허물을 물고 퇴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와 말을 미끼로 던집니다. 적이 출동할 경우 북을 치고 응전하면서 사전에 약속한 시간과 지점으로 적을 유인하면 매복했던 아군 병력이 치고 나옵니다. 안팎으로 협공하면 격파할 수 있습니다. 중지로 깊이 들어갔을 때 가장 급한 문제는 식량 등 보급물자의 공급이다. 보급선이 단절되었기에 적의 물자로 보충해야 한다. 적이 순순히 제공할 리가 만무하므로 탈취하라는 것이다. 적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물자를 성 안으로 옮긴다. 옮기기 힘든 물자나 옮기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예 불살라버려 아군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진격했을 때
물자는 풍부했고 병영은 편안하여 차르의 항복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투항하지 않고 양식과 함께 모스크바 전체에 불을 질렀다. 프랑스군이 진화하려 했으나 러시아는 소방도구마저도 사전에 모두 파괴해버렸다. 나폴레옹 군대의 괴멸은 불타는 모스크바가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방심하면 결국 큰 문제로 되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고 만일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장사도 잘 될 때는 당연한 듯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해야 할 일, 기본 사항들에 충실하며 매일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부족한 건 보충하고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미연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